안녕하십니까, 안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합격에 도움이 되는 민법 판례 35번째 영상이고요. 대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또 출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켰던 암기해야 될 판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과 관련돼 가지고 따로 외워야 되실 판례가 딱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 토지의 소유권이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도 갑이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건물에다가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에게도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과 토지에 을에게 공동저당을 설정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건물을요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다른 건물로 바뀐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여전히 갑의 토지고 건물도 갑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그때 그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을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관한 저당권은 소멸이 되죠. 왜요? 을에게 있었던 건물 저당권이 있던 건물은 뭐가 됐어요? 철거되고 없어졌으니까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는다면 뭐만 경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토지만 경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경매하게 됐고요. 그래서 건물은 여전히 갑의 소유지만 토지는 경락인인 병의 소유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당권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형식상의 모든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을이 큰 피해를 봐요. 자, 왜 그러죠? 자,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을에게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없어졌고요. 또 토지가 경매가 됐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면 이 토지는 담보가치로서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갑의 행동,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는 이 갑의 행동 때문에 을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판례를 보죠. 일단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동일인 소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이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보면 자, 이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갑은 법정지상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한다가 결론인 거죠. 자, 줄여볼게요. 자,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한다. 왜요? 이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면 저당권자인 을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형식상의 요건은 갖췄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표적 판례니까요.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